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24일 수요일 서양사상과 지성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월요일날 강의에 이어서 이 자유주의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과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는 공정한 경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세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공정한 세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다음으로 자애와 이기심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자애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기심이라는 것은 탐욕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자애와 이기심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기심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담 스미스의 이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죠. 이제 뭐 그런 측면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정과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중상주의를 비판합니다. 중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선도기업을 육성을 하고 또 국영기업체를 만들고 공사를 만들고 뭐 이러한 그리고 독점을 부여해서 특정 분야는 이 기업만 수출입을 담당한다든지 하는 식의 국가가 이 경제를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은 나옵니다. 이 중상주의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왕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절대왕정은 사실상 이 중세사회에 뭐 예를 들어서 불란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프랑스 국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땅은 파리와 일드프랑스라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보다 약간 작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보다 약간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왕권의 힘이 상당히 미약했고요. 뭐 노르망디 공국, 브르타뉴 공국, 뭐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이 일드프랑스를 다스리는 이 프랑스 국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지와 세수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중세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왕정이 나타났고요. 절대왕정은 사실상 상비군과 관료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 상비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비군이 아니에요. 국민군, 그러니까 징집제에 의한 군대가 아니고 사실상 용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외국인 용병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용병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 양상을 한번 보시면요,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A국과 B국이 싸운다고 치면요, A국에서 임금을 일당 최저임금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 9,000원이라고 칩시다. 예, 9,000원이라고 치면 A 국왕이 오늘 우리 군영의 임금은 10,000원이야, 9,000원이야. 그래요. 그러면 B국에서 그 다음날 이제 9,001원으로 이 임금이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A국에 있던 군대도 그냥 휩쓸려서 다 그쪽으로 가요. B 쪽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 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료제라는 게 있어요. 이 관료제라는 거는 메간매직이라고 이 당시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심지어 이 관료 임용 시스템인 이 과거 시험에 대해서, 이 동양의 과거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이 서양에서 이 관료 시스템, 관료를 임용하는 방식은 추천제, 그리고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아가는 뭐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동양의 과거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와, 저런 제도가 있었어? 여하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던, 뭐 볼테르 자신이 평민이니까요. 그런 자료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중상주의는 여러 문제점, 뭐 이래요. 관료제가 얼마나 웃긴 관료들이 많은가 하면요. 아까 용병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뭐 국왕, 코수연단단 차관, 장관, 차관, 차관부, 뭐 부장, 국장까지는 뭐 쭉 다 있는 거고요. 뭐 모자 담당, 스타킹 담당, 남자들이 스타킹을 신었으니까요. 18세기까지는 사실상 이 하이힐과 스타킹은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상주의가 가지는 많은 비효율성들이 있었죠. 제가 말씀을 약간 좀 놓쳤네요. 여하튼 이러한 중상주의를 비판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중상주의라는 것은 많은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죠. 자유방임주의, 레세페르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라는 거죠. 독점의 철폐, 경쟁의 보장,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인간은 이기적이면서도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애는 사회 발전에 긍정적이고요. 이기심, 다시 말하면 무분별한 욕심과 탐욕, 그리고 자애를 구분하죠. 자, 인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요, 지혜나 덕이 아닌 부나 권세라고 아담 스미스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 허망한 부와 권세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음이 인간의 도덕심을 훼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양심과 타인에 대한 동정심도 있지만 자기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더 잘 살기 위한 본능을 추구한다고 아담 스미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요. 뭐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지혜나 덕성이나 올바른 사람인지 바른 사람인지 뭐 그런 것보다는 역시 부나 권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죠. 아주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이 아담 스미스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 양심과 이 동정심도 있지만 가장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죠. 시장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 저절로 발생하여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외적의 침입과 권력자들의 수탈이 방지되고 치안이 확보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해 개인 및 국가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재산 증식 수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저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인들은 저축을 하는 반면에 정부는 낭비만 하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효율성이나 국가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정부는 낭비하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은 교환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며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쌍방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강요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분업과 교환은 바로 이러한 인성에 부합한다고 스미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죠. 자신이 잘하는 일을 그리고 자신이 재미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시장 경제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자연스러운 제도라고 얘기하죠. 인간은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일할 때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분석합니다. 하긴 그래요. 국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성의가 없죠. 군대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가실 분들도 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생활이라는 게 좀 대충 하게 되고 시가나 가라 이런 식의 생각이 들죠. 그래요.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저는 88년도에 군대 갔었죠. 88년도에 가서 그래요. 제가 좀 또 옆으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인간 본성에 맞게 작동하는 시장 경제는 가장 자연스럽고 기능이 뛰어난 경제 질서이자 최선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성은 사실상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행위가 보장될 때 분업의 이익과 경쟁의 효율이 극대화되며 개인 및 국가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아담 스미스는 얘기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내용이긴 하시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경쟁을 통해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 자체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 결정권이 소수가 아닌 시장 참가자 모두가 좌지우지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이점은요, 생산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의 이윤을 얻게 되고요, 소비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유지하는 힘이 바로 시장 속의 가격이라고 이 아담 스미스는 얘기하죠. 아담 스미스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정부와 같은 특정의 집단 혹은 소수의 이익 집단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의지대로 가격이 임의로 조절되거나 독과점 현상으로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사실상 절대왕정, 특혜를 주고 특허권을 주고 하는 이 절대왕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특정의 집단 혹은 소수의 이익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 바로 뒤에 나올 길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길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가격을 임의로 조절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독과점 현상으로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버리는 것도, 그리고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것도 불공정한 세상의 표본이라고 보았죠. 이 길드 같은 특정 집단이 법을 등에 업고 자원을 독점하여 시장 유통을 통제하는 일은 이 불공정한 세상의 전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길드라는 것의 속성을 아셔야 되겠죠. 길드란 무엇일까요? 길드는요, 생산자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기술, 공정, 이 두 가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죠. 심지어는 월 몇 벌 혹은 몇 켤레의 구두를 생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과 기술과 그리고 생산량이 모두 길드가 통제하게 되죠. 심지어는 영업시간마저도 길드가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생산, 자유로운 유통, 자유로운 마케팅, 이러한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길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 길드는 이 법을 제정해서 조합 규칙을 제정해서 그것을 어기는 자들은 길드에서 이제 추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도 심지어는 가격까지 통제가 되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도 길드에서 쫓겨나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세사회에서는 길드가 곧 법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자유로운 경제발전의 장애 요소가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공정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개인의 사익 추구를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익을 추구하죠.
그것이 사실상 개인의 이익 추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이익진대로 전환시켜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이죠. 경쟁은 공정한 규칙을 지킬 때에만 시장을 통해 사회 이익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사회 추구가 공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질서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기준은 공정한 경쟁 질서가 사실상 경쟁의 그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자기 사랑은 추악한 탐욕으로 타락하여 사회에 해악이 된다고 아담 스미스는 얘기합니다. 공정한 규칙을 지킬 때에만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사랑은 공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앞서 얘기한 리바이던이 나타나기 전에 자연상태, 만인과 만인의 투쟁과 같은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려고 한 것이죠. 독점 철폐와 경쟁 확립,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자유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뭐 야경 국가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야경 국가가 독점 철폐와 경쟁 확립,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만들 이 수단이 없죠. 야경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은 이 규칙을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상주의의 정경유착의 독과점으로 인해 순수한 시장이 파괴되고 가격 인상, 그리고 국민소득과 저축 감소, 경제성장 축소, 절약의 미풍이 파괴되고 불성실한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죠. 중상주의와 정경유착, 독과점, 이 길드에 의한 독과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순수한 시장을 파괴시키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오직 가격 인상, 국민소득과 저축 감소, 경제성장 감소, 절약의 미풍양속 파괴, 불성실한 경영, 이렇게 요약된다고 얘기합니다. 경쟁은요, 탐욕과 반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요. 경쟁을 통해서 탐욕과 반칙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경쟁이 존재해야 경영자가 경영을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시장 참가자들은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감시나 강요를 받지 않더라도 각자 맡은 일,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성을 다할 수 있다고 보죠.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이 공정한 법치주의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죠. 법과 정부는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법과 정부에 의해 이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다고 보죠. 자연법은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는 법이기 때문에 곧 신이 만든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의가 법이죠.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권력이고요. 이 법과 공권력만으로는 사회 정의는 불충분하지만 최소한 불공정한 세상만은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이 범죄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 이 아담 스미스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도 경제가 발전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시장 경제의 확립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시장 개입에 비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규제를 철폐하고 개입은 투자의 효율적인 배분을 파괴할 뿐이기 때문에 이 시장 개입을 비판하게 되죠. 정부는 국방, 사법, 공공, 토목사업 같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나 개인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굳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법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국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는 어렵고요. 토목사업과 같은 일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들은 사실상 정부가 전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요새 말하는 부분들은 모두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죠. 이 모든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 당시에 1700년대에 의무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아담 스미스가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영미권은 의무교육은 거의 의무교육화 됐다고 봐야지 되는데, 여하튼 사립학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의무교육은 아닌 것처럼 비춰지죠. 그런데 이 당시에 벌써부터 의무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의무교육이 중요할까요? 자, 이 보이지 않는 손 속에서, 시장 속에서 합리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소비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 합리적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다시 말하면 냉철한 판단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 합리적인 판단을 선택, 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교육이라고 보았죠. 이 영국의 경험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귀족과 동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한다고 이 로크의 경험론을 잠시 다루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공황이라는 것도 발생할 턱이 없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예. 현실적으로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 합리적인 시장 메커니즘 하에서 시장 참여자들과 생산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을 한다면 사실상 이 시장은 절대 붕괴될 일이, 공황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요? 예,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을 위해선 반드시 의무교육 정도는 국가에서 시켜줘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았죠. 자,
금융의 시장 경제 개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은행권에서 시장 경제, 생산자에게 돈을 비용을 빌려주고 그렇게 그 운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운영하는 게 뭐 마케팅이 좀 부족하니까 그거는 저쪽 사람을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좀 뭐가 부족해 보이네. 그러한 이 금융권에서의 시장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이 아담 스미스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철저히 비판하고요. 이 금융의 유동성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을 우려하고 또 금융이 사실상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뭐 그래요. 자,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요. 오늘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애담 스미스의 인간관과 오늘이 4주차죠. 오늘은 주차 과제를 내도록 하겠어요. 이 4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셔서 써주시면 되겠는데, 과제란은 오늘 말고 조금 있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담 스미스의 이 인간관과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으셨던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 얘기를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전체 논의를 다 아우를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